안녕하세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원주택 전문 카페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 카페직입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면 전원생활에 실패한다는 실패담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것에 또 귀가 또 솔깃하기도 하고요. 또 그걸 또 많이 들어야만이 전원생활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도 되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어떻게 하면은 어차피 전원생활을 하고 싶고 또 시작했으니까 전원생활을 오래 즐길 수 있는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있고 저의 얘기도 있고 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는데 제 1번 화두는 놀지 말고 즐기고 돈을 벌어라 하는 것을 화두로 한번 삼아봤어요. 노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제 은사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은사님이 60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60에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몇 년을 노르셨거든요. 몇 년을 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65이 되고 70이 되니까 이제는 이제 또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분께서 지금 90인데도 굉장히 정정하게 사셔요.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자네도 이제 나이가 좀 들을 만큼 들었는데 웬만큼 일은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제 은사님은 도시에 사시는데 이제 시골에서 제가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 어떻게 하셨냐. 내가 60에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맨 처음부터 내가 90살까지 살 거다라고 생각하셨으면은 절대 안 놀았다고. 어떤 일이라도 조금 일이라도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일을 하는 재미를 계속 향유를 했을 거다라고 후회스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인생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한 25세, 30세까지는 공부한다, 준비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일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거, 또 삶에 대한 지식을 쌓고 뭐하고 하는 거, 그런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30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60살까지는 대부분 이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60에 퇴직해가지고 90살까지, 그러면 인생의 시간으로, 세월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결국 인생의 3분의 2를 놀았다는 말이 되거든요. 물론 어렸을 때 공부한 건 놀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놀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30년마저도 보통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12시간을 일을 하지는 않고 보통 3분의 1, 8시간을 일을 하는데 10시간씩 일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 반이라고만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일하는 날짜는 15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시간이 너무 억울하다 하는 우리 저 은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60에 퇴직했다고 하고 30년을 어떻게 재미있게 보낼 것인가, 또 보람있게 보낼 것인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볼 만도 해요. 그냥 막연히 그냥 놀기만 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30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주변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금 재미있게 사는 방법을 제가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자, 우리 도시에서 생활하면서도 직장에 있으면서도 가끔 건강을 위해서 산행도 즐겨 많이 하죠. 근데 우리 그냥 단순한 산행보다는 산행을 조금 시선만 달리하면은 수입도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대부분이 시골에 와서 효소 담그는 것 같은 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럼 산행도 하고 시골은 천지가 효소거리니까 효소도 오래 담그고 제 지인이 그런 분이 계셔요.
취미 삼아서 효소를 상당히 몇 년을 담궜어요. 근데 효소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효소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효소를 좀 팔으라고 그래가지고 좀 팔았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인터넷 세상을 조금 또 눈을 뜨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효소도 판단 말이에요. 근데 효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설탕값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원자재는 시골에는 엄청나게 많이 널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쏠쏠한 용돈벌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효소를 전문업으로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지인이. 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있는 동네는 시골이잖아요. 그리고 봄철에는 산나물도 나고, 또, 같은 것도 고로쇠물도 채취도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는 것이 강원도 횡성이니까 전국에서 능이버섯 제1주산지거든요. 능이버섯 제1주산지예요. 그런 것도 채취해가지고 내 건강도 지키고 또한 산행도 즐기면서 쏠쏠한 수입도 생기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TV에서도 그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코리아 헌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 프로그램에서 효소 같은 것도 담그고 버섯 채취하고 나물 채취하고 여러 가지 약초를 채취해 가지고 짭짤하게 수입을 챙긴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코리아한테서 전문적인 직업으로 선택하니까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놀면서 산행을 하니까 산행을 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또한 인터넷에서 각종 정보도 많이 있지만은 인터넷 각종 정보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방법들을 어디서 가르쳐 주느냐. 두 번째는 제가 관청에서 가르쳐 준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관청에서 가르쳐 준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관청 같은 데는 주로 이제 무슨 거냐면 농업기술센터 가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많이 가르쳐 줘요. 그렇다고 뭐 돈을 받거나 뭐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무료거든요. 또 시군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그 농민들한테는 지원 제도가 다양합니다. 결국 내 돈이 별로 없이도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절이나 무상 지원으로.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제가 관청에서 가르쳐 준다는데 농업기술센터나 시군청 주민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쳐 줘요. 많이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제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또 이제 수입도 수입이지만 또 짬짬 남은 생각에 남은 시간에도 또 즐겁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농민들하고 어울려서 우리가 가장 좀 잘 친하게 지낸다는 것도 조금은 사실은 조금 힘이 들어요. 생각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화두는요. 생각이 비슷한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라고 제가 얘기를 좀 해봅니다. 즉 생각이 비슷하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귄다면 상당히 좀 재미있겠죠? 그런 것은 제일 첫째는 물론 이제 종교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지만은 종교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아요. 종교를 가지면은 같은 종교인들끼리는 굉장히 많이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여러 가지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거든요. 같은 종교인들끼리는 굉장히 좀 친밀하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서로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저희 전자의 말씀을 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나 시군청을 자주 들어다니다가 보면은 취미생활이나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나 뜻이 같은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취미생활을 한번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런 취미생활을 많이 해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무료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많거든요. 아니면은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요. 그래서
취미생활이 비슷한 친구들을 내가 조금 부지런하면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원생활을 아마 오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골에는 복지시설이 굉장히 도시보다도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훨씬 더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센터를 가면은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 뭐 스포츠 댄스라든지 뭐 운동이면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가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또 뭐 붓글씨, 또 기타, 뭐 색소폰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내려와서 하면서 탁구를 좀 즐겨 쳐요. 탁구를 즐겨 치다 보니까 조금 오래 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레슨도 너무 많이 받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탁구 코치 생활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재능 기부 생활도 하고 또한 뭐 하모니카를 배우기도 하고 색소폰 악기도 배우기도 하고 이게 모든 게 무료예요. 모든 게 무료거든요. 주민복지센터에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여성회관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군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시골에 와서 전원생활을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재미있게 전원생활을 실패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가를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대로 활용을 해봐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데 가보면은 대부분 보면 회비들도 또 걷어요. 근데 그게 이제 회비들을 많이 걷는 게 아니고 만 원이나 한 2만 원 정도 걷거든요. 그러면은 한 다섯 프로그램만 내가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가지면은 정말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재밌게 지나가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만 부지런하면은 전원생활하면서 흔히들 실패하고 가시는 분들이 몇 년 내에 실패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만 부지런하면 조금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은 정말 전원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원생활 28년 한 30여 년 다 됐죠? 그렇게 즐길 수 있고 아직까지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한번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전원생활을 하고 전원생활을 실패하지 않고 즐겁게 전원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한 이런 얘기들을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이 조금 서투르네요. 근데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 용기를 주는 의미에서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눌러주시면 좋고요. 또한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글로 보고 싶으시면은 인터넷 다음에 가면은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라는 카페를 검색해 보세요. 거기는 제가 한 10여 년 이상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한번 들어와서 한번 봐주시고 저한테도 힘을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